안녕하세요. 보령 풍수질입니다. 우연찮게 여기 발전소 있는데 그 이시방 선생님 묘를 한번 와봤어요. 지나가는 길에 왔다가 이시방 선생님 묘가 저쪽에 있는데 자리가 안 되셔서 이쪽은 또 어떤 분이 계신가 해가지고 이제 잠깐 넘어왔는데 정열에 이렇게 들어가셨네요. 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묘포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게 좌양까지 잘 맞추셔서 이렇게 부모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좀 남겨 놓으려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다 인연이 있다니까 이렇게 자리가. 자리는 참 귀한 자리인데 얻으셨네요. 성공하셨. 저 위에 묘도 한번 체크 한번 하면서 내려와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억새가 그냥 십자맥이 잡혀요. 여기 괜찮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여기 이시방 선생님 있는데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금초하시다가 다 못 하신 것 같아요. 좌청룡. 참 백구가 참 기가 막히네요. 여기는 청룡도 좋고 백구도 좋고 삭격은 좋은데 이 이시방 선생님은 혈에 못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해놨네요. 안녕하세요. 보령 풍수질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여기 이시방 선생님 묘를 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제실이 있고요.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세기의 무덤이 있는데요. 제일 위쪽에 묘가 이시방 선생님 묘예요. 가서 봤더니 이시방 선생님이 시려를 하셔서 뭐 괜찮은 곳이 있나 해서 이제 옆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집안이 같은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여기도 이제 이씨예요. 같은 이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더니 요 아래 묘와 여기와 요 위쪽 두 번째 아래 묘와 요 두 기가 정열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가보니까 때를 싹 해가지고 새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근래에 쓴 줄 알았더니 제법 된 묵은 묘예요. 다시 이제 자손들이 때를 싹 입히고 여기 이제 둘레서까지 딱 해가지고 묘를 이렇게 단장을 했습니다. 비석 뒤쪽을 보니까 증송까지 이렇게 보셨어요. 아래 묘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길을 타고 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다로 이렇게 나갑니다. 갑좌 경향에 그리고 경파됐어요. 이 경파가 일파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자리로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세 가지의 좌양을 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가 을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좌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을진자를 놓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곤신파거든요. 곤신파가 일파가 되는 거예요. 계축을 놔도 곤이 일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갑자 경향, 갑묘좌, 을진좌, 개축좌 이렇게 가지고 세 가지를 놓을 수 있는, 여기는 갑자 경향을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파로 일파를 쓰기로 이제 하셨죠. 경파를 먼 곳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쓰고 계신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맥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갑자를 놓으셨어요. 갑자 경향. 네, 그래서 직수를 보고 쓰신 겁니다. 그래서 수맥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시방 선생님 묘를 혹시 가실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지력을 측정을 했더니 한 1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 갑자를 놓으시고 또 이제 청광의 깊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이 갑자를 놨을 땐 80%예요. 80%면 장관급 이상 되는 것이죠. 장관급 이상 된다. 부는 이분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맞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지금쯤이면 되지 않았을까? 여기는 권세가 높은 자리이고, 부가 이제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고 이제 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권세를 통하여서 세상 정치를 하기 위해서 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어르신의 자손이 따님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주가 9명, 증손이 6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냥 가서 땅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 잘 됐을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고 이제 고손까지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속 에너지를 밀어주기 때문에 사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위도 뭐 집안이 좋으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겠죠. 예, 두 분이 계신데 사위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따님, 딸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예, 손주가 지금쯤이면 시운 되지 않았나요? 한 50대 이상 된 것 같고 이 아이들은 한 20대쯤 된 것 같고 넘든지 이렇게 되겠죠. 따님은 나이가 좀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어르신 때문에 손자, 증손 이렇게 이제 많은 발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 뒷산이 삼불봉이에요. 인물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손도 많고 괜히 자손이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혈통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예전부터 남자 쪽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 쪽만. 그렇지만 이 영의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영의 세계는 몸을 받을 때 남자로 태어날 건지 여자로 태어날 건지 스스로 결정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 시대의 변천에 맞게 미래에 대해서 이제 아시니까 육신이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고 영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영이 이 육신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아가 생깁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영이 육신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가 나중에 죽게 되면 이 나라는 존재가 영이 되는 거예요. 혼을 임신을 하는 것이죠. 영이 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을 만들어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인데, 정말 복잡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깊이는 하기는 그렇고 이 정도만 돼도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몸의 형상 안에 영이 들어와서 영이 이렇게 나라고 하는 혼을 잉태를 하는 겁니다.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 안에서 잉태가 되어서 이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성분이 됐든 남성분이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혈통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의 혈통이죠. 죽으면 이게 영의 세계로 합해지기 때문에
영예생에 몸을 받을 때 남녀를 스스로 결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결손이 됐다 그랬을 때는 여자 혈통으로 모계 혈통으로 가는 겁니다. 모계 혈통. 모계 혈통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 분이 돌아가시면 다시 영으로 합해지고 다음에는 남자로도 태어날 수 있고 여자로도 몸을 받고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통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발복이 자녀가 모계 혈통으로 해서 손자가 생기고 증손이 생기고 고손이 생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운이. 그래서 끊임없이 도와줍니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겁니다. 명당에 들어간다는 것이. 오늘은 이시방 선생님 묘를 가서 탐방도 해보고 또 주변에 이렇게 좋은 명당 자리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간 보람이 있죠. 이것으로 이시방 선생님 답산에 대한 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